가장 인기 있고 많이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자바스크립트가 꾸준히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프론엔드, 백엔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자바스크립트를 능수능란하게 제대로 사용할 줄 안다면 나의 실력도 올리고 몸값도 올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드림코딩 유튜브 채널에는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을 재밌고 현업 팁을 가득 담아서 정말 좋은 팁들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보충 설명으로 헷갈리는 내용들을 정리했고 최신 문법 영상에서는 2015년 이상의 최신으로 추가된 문법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런 자바스크립트 내용을 총 통괄해서 정말 프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프로 팁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코멘트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소통하면서 재밌게 코딩해 보아요. 첫 번째로 ternary operator, 사막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기 똥 같은 코드 보이시나요? get result라는 함수는요, score라는 인자를 받아서 이 전달받은 스코어가 숫자 5보다 크다면 thumbs up을, 숫자 5와 같거나 작다면 thumbs down을 return하는 함수예요. 뭔가 하는 일은 간단한데 코드는 꽤 길어 보이죠? 이 코드를 조금 더 프로답게 깨끗하게 변경해 보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if문을 바라보면 점수가 5보다 크면은 이렇게, 그게 아니라면 다운을 하기 때문에 조건이 두 가지인 경우에는 이렇게 불필요한 else if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5보다 크다면 thumbsup을, 아니라면 다운을 바로 리턴만 하므로 이렇게 복잡한 if else를 사용하기보다는요, 과감하게 사막 연산자를 이용해서 바로 리턴해 볼 수 있습니다. 스코어가 5점 이상이라면 thumbsup을, 아니라면 thumbs down을 리턴할 수 있겠죠.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로컬 변수와 if else는 필요 없어요. 어떤 코드가 조금 더 깔끔하고 가독성이 좋은가요? 이번에는 최신 문법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널리시 코올리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프린트 메시지 함수처럼 전달받은 텍스트 인자가 있다면 메시지에 바로 할당을 하고요. 만약 텍스트가 널이거나 undefined인 경우에는 nothing to display라는 문자열을 할당해주고 여기에 콘솔 로그에 출력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변동이 가능한 let이라는 변수를 선언한 것, 그리고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if문을 이용한 것, 느낌이 살짝 오시죠? 이 코드는 널리시 코올리싱을 이용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업데이트 해볼 수 있는데요. 동일한 함수에서 메시지라는 변수는 텍스트가 있다면 텍스트를 그대로 쓰고 텍스트가 없는 경우에만 nothing to display를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을 출력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함수를 각각 hello, undefined, null로 호출을 해보면요. hello를 전달했을 때는 텍스트가 그대로 메시지에 할당이 되어서 hello가 출력이 되지만 undefined로 전달하거나 null로 전달하면 텍스트가 undefined null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nothing to display가 실행이 되어서 이 값이 메시지에 할당이 되어서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엘리가 최신 문법 영상에서 알려준 디폴트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만 자세히 들어보세요. 함수에서 인자의 디폴트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값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nothing to display라는 디폴트 값을 자동으로 할당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값이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hello라는 값은 hello가 출력이 되었지만 undefined을 전달했을 때는 텍스트의 값이 없어서 디폴트 값이 할당이 되어서 nothing to display가 됐지만 여기에서 null로 전달한 경우에는 디폴트 값이 할당된 게 아니라 null이 그대로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처럼 디폴트 파라미터는 undefined인 경우에만 디폴트 값이 자동으로 할당이 되고요. null로 명확하게 지정을 하거나 값이 있는 경우에는 이 디폴트 파라미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파라미터는 undefined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널리시 코올리싱 같은 경우에는 null이거나 undefined인 경우에 두 번째 이어지는 문장이 실행이 되어요. 이 차이를 살짝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더 헷갈리는 게 있는데 널리시 코올리싱 오퍼레이터는요, 왼쪽 코드 물음표 2개, 오른쪽 코드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왼쪽 코드가 null이거나 undefined인 경우에만 오른쪽 코드가 실행되는 이런 구조인데요. 이것과 살짝 비슷한 로지컬 or 연산자가 있습니다. 왼쪽 코드 or 연산자, 오른쪽 코드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왼쪽 코드가 false인 경우, 거짓인 경우에만 오른쪽 코드가 실행이 되죠.
앞에서 살펴본 널리시 코얼레이션과 살짝 비슷해 보이지만 널리시 코얼레이션 같은 경우는 널과 undefined인 경우에만 오른쪽 코드가 실행되는 반면에 로지컬 or 연산자는 false인 경우에 모두 다 오른쪽 문장이 실행됩니다. false, 거짓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undefined과 null도 false에 해당하고요. 불리언의 false도 false에 해당합니다. 숫자 0과 마이너스 0도 false에 해당하고요. 유효하지 않는 숫자를 나타내는 not a number도 false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텅텅 비어진 문자열을 나타낼 수 있는 큰 따옴표, 쌍따옴표, 백대키를 이용한 빈 문자열도 false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두 연산자는 살짝 비슷해 보이지만 널과 undefined인 경우에만 오른쪽이 실행되는 것과 false인 모든 경우에 한해서 오른쪽이 실행되는 경우 조금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로지컬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로지컬 오퍼레이터를 사용한 경우에는 false인 모든 경우에 이 두 번째 문장이 실행이 되니까 undefined과 null인 경우에도 이 두 번째 값이 할당이 되고요. 또는 모든 false인 값에 한해서 0이거나 또는 텅텅 빈 문자열을 전달했을 때도 nothing to display가 표현이 될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만 hello가 나오고요. 모든 false인 경우에 nothing to display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value가 아니라 expression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서 첫 번째가 실행이 되어서 실행된 값이 null이거나 undefined이라면 두 번째는 expression, 이 코드가 실행이 되어서 두 번째 실행된 결과값이 result에 할당이 되겠죠. 이렇게 값을 직접적으로 할당할 때도 이용되지만 이렇게 코드를 실행해서 실행된 값을 할당할 때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최신 문법 영상에서 다룬 오브젝트 디스트럭처링을 보셨다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작성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display person이라는 함수는 person이라는 것을 인자로 받아서 각각 필요한 함수를 호출하면서 필요한 person의 이름, person의 age를 함께 전달하고 있어요. 여기 봤을 때 딱 봐도 나쁜 코드의 냄새가 나죠? person 다시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물론 이런 반복을 줄이고자 함수 안에서 이렇게 name과 age라는 지역 변수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위의 코드에 비교해서 반복되어지는 person 닷의 개수는 작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person 닷이 반복되어지고 또 보기에도 코드의 양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네, 이 코드는 오브젝트 디스트럭처링을 이용하면 조금 더 깨끗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person이라는 오브젝트 안에 있는 name을 여기 변수에 할당하고요. age에 있는 값을 여기에 할당을 해요. person에 있는 키와 동일한 이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person 오브젝트에 있는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할당이 되어지죠. 그래서 더 이상 person은 반복되어질 필요가 없고 name, age로 간편하게 변수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죠. 이번에는 spread syntax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이템과 디테일이라는 이 두 가지의 오브젝트를 한 번에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기존에 존재하는 아이템이라는 오브젝트에 디테일에 있는 키와 밸류들을 매뉴얼, 수동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를 변경하는 것은, 뮤테이션 시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오브젝트를 직접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지만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이템과 디테일의 오브젝트를 결합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이용해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오브젝트 각각의 아이템에 있는 키의 값들 그리고 디테일에 있는 키와 값들을 수동적으로 하나하나씩 할당해 주는 방법도 있겠죠. 이 코드도 당연히 똥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을 조금 더 간략하게 만든 이 버전은 어떤가요?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드는 조금 더 간편한 신텍스를 이용해서 키와 밸류를 이렇게 할당해 주는 거죠. 네, 이것도 수동적으로 할당하고 있으므로 이것도 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씩 수동적으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예전 버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 assign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함께 묶고 싶은 아이템과 디테일을 전달하면 이 short라는 변수에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과 디테일에 있는 모든 키와 밸류들이 합해져서 할당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예전 문법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나는 조금 더 프로 같은 최신 문법을 이용하고 싶다. 스프레드 신텍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이렇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 요 괄호를 이용해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스프레드 신텍스를 이용해서 아이템 오브젝트에 있는 모든 키와 밸류를 하나씩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디테일에 있는 디테일 오브젝트에 있는 키와 밸류들을 하나씩 나열해서 모두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스프레드 신텍스를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은요. 만약 디테일에 있는 프라이스 값을 덮어 씌우고 싶다면 여기 뒤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존 디테일에 들어있던 프라이스 20이 아니라 여기 새로 만들어진 변수에는 기존에 있는 모든 값을 유지하면서 프라이스만 40으로 업데이트되어서 새로운 오브젝트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스프레드 신텍스는요,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array, 배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 기존의 fruit이라는 배열에 딸기를 추가하고 싶다면 기존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다면 push를 이용해서 딸기를 추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의 배열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버전의 배열을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스프레드 신텍스를 이용해서 기존 fruit에 있는 모든 배열의 아이템을 하나씩 푼 다음에 그 뒤에다가 딸기를 추가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새로운 배열이 만들어지고 새로 만들어진 배열이 fruit이라는 변수에 할당이 되겠죠? 배열의 제일 뒤에 추가하는 push가 아니라 배열의 제일 앞에 추가하는 unshift와 동일하게 하려면 이렇게 제일 먼저 새로운 배열의 아이템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프레드 신텍스를 이용하면 포도가 제일 앞에 오고 그리고 기존의 fruit에 있는 아이템들이 추가된 새로운 배열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기존의 fruit에 있는 배열과 또 두 번째 배열을 함께 묶고 싶다면 concate이라는 배열 API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스프레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fruits과 fruits2를 연결해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배열을 결합하면서 중간에 다른 아이템도 추가하고 싶다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체리를 추가해 줄 수도 있겠죠. 옵셔널 트레이닝 얼마나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여기 밥과 안나가 있습니다. 밥은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요. 안나는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리고 여기 일자리의 타이틀, 직책을 표현할 수 있는 함수가 있는데요. person을 전달하면 person의 잡이 있고 그리고 잡의 타이틀이 있다면 그 타이틀을 출력하는 함수예요. 네, 이렇게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경우 잡이 있다면 그리고 그 잡 안에 타이틀이 있다면 그리고 타이틀이 있다면 그 타이틀 안에 어떤 데이터를 표현할 때 이렇게 엔드엔드 연산자를 이용하기보다는 이제 깔끔하게 옵셔널 체이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물음표를 이용하면요. 잡이 있다면 그 잡 안에 있는 타이틀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가 되고요. 잡이 비어 있다면 바로 false가 되므로 이 if문은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옵셔널 체이닝과 앞에서 살펴본 널리시 코올리싱을 이용하면요. 이런 식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잡이 있고 타이틀이 있다면 그 타이틀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만약 잡이 없거나 또는 잡이 있는데 타이틀이 없다면 no 잡 yet을 출력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템플릿 리터럴스는 제가 정말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이렇게 펄슨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문자열과 합해서 출력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연결하기보다는 자, 여기서 싱글 따옴표 아니고요. 물결표 모양 옆에 있는 백티키입니다. 이걸 이용하면 바로 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를 접근해서 출력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도 펄슨이 계속 반복되니까 앞에서 살펴본 오브젝트 디스트럭처링을 이용해서 네임과 스코어를 각각 할당해 준 다음에 이렇게 출력하면 조금 더 심플하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무언가를 설정하고 코드를 작성하기보다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greeting이라는 함수를 만들면 나중에 두고두고 재사용할 수 있고 또 이 문자열이 변경이 돼야 된다면 여기 한 곳에서만 수정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함수로 정의해 두는 것이 미래의 확장성, 유지 보수성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퀴즈를 하나 드릴 텐데요. 얼마나 빠르게 머릿속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기 items라는 배열이 있는데요. 숫자가 들어있어요. 이 숫자들 중에서 짝수인 경우에 한해서 4로 곱한 다음에 총 합을 구하고 싶어요. 자, 머릿속으로 얼마나 빠르게 구현할 수 있으신가요? 드림코딩 유튜브 채널에 있는 배열 영상을 잘 보셨다면 이거는 금방 코드 5줄 정도로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래 배열을 전달해서 숫자가 짝수인 배열들만 다시 만들어주는 함수를 만들어서 가지고 온 다음에 그것들을 4로 곱해서 그 배열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배열에 있는 모든 값을 더하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뺨 출력하면 되겠다.
와우, 함수 단위로 정말 잘 만들었다 라고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함수를 보시면 이렇게 for loop를 이용해서 수동적으로 작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빙글빙글 눈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배열편을 잘 보셨다면 이 함수들을 각각 배열 API를 이용하면 빠르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볼 수 있나요? 바로 items 배열에 있는 filter라는 API를 이용해서요. 각각 배열을 빙글빙글 돌면서 해당하는 숫자가 2로 나누었을 때 0이라면 짝수가 되겠죠. 이런 아이들만 필터링해서 리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서 푸시를 하고 for loop를 돌 필요가 전혀 없죠. 자, 훨씬 깔끔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곱하는 것도 일일이 수동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요. 기존에 있는 배열을 다른 값으로 하나하나씩 바꾸는 것은 바로 맵을 이용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 sum array 같은 경우도 for loop를 도는 게 아니라 바로 배열에 있는 reduce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정말 한 줄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즈니스 로직도 어떤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 굳이 함수로 따로따로 만들 필요가 없고요. 뺨! 이렇게 각각 필요할 때마다 배열 API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배열 API 같은 경우는 배열 자기 자신을 항상 리턴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필터한 값을 변수에 할당하고 맵한 것을 할당하고 리듀스를 할당하기보다는 연속적인 일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체이닝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깔끔하고 한눈에 이해하기도 좋습니다. 아이템즈라는 배열을 짝수인 것들만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것에 한해서 각각 4로 곱해서 매핑을 해준 다음에 배열의 아이템을 더해서 총합을 구하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프로미스 헬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프로미스를 계속 중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덴으로 계속 중첩적으로 코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2가지 이상의 프로미스를 연결해서 사용해야 한다면 asynch와 always를 이용하면 조금 더 깔끔하고 또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가독성을 높이고 이해력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보니까 사용자를 어디서부터 패치를 해온 다음에 그 유저를 이용해서 프로파일을 가지고 와서 UI를 업데이트하는구나 라고 한눈에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위에 코드를 보면은 덴으로 한눈에 어떤 것을 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2가지 이상의 연속된 프로미스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asynch와 await를 이용해서 변경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퀴즈를 하고 영상을 마무리해 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퀴즈는요. 이 배열 안에 중복되는 동물들을 제거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코드 한 줄로 이 배열의 중복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뺨!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배열이라는 자료 구조는 중복을 허용하는 자료 구조예요. 0, 1, 2, 3, 4, 5 각각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자료가 들어있죠. 하지만 set이라는 자료 구조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array의 배열을 전달해서 새로운 set이라는 자료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강아지를 넣고 똑같은 게 있네? 똑같은 게 있으니까 덮어 씌워야지? 이렇게 중복을 피해서 set이라는 자료 구조를 만들고요. 이제 spread 신텍스를 이용해서 set에 있는 아이템을 각각 하나하나씩 낱개로 풀어서 새로운 배열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배열을 보시면 중복된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하나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 싶거나 달았으면 하는 토픽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고요. 여러분 언제나 Don't forget to code your dream. Bye!